자식에게 손 벌리는 부모, 일본보다 4배 많다는 충격적인 통계 들어보셨습니까? 한 경제연구소의 보고서에 따르면 생활비를 자식에게 의존하는 우리나라 65세 이상 고령층의 비율은 무려 38.8%에 달한다고 합니다. 10%에 불과한 일본보다 거의 4배나 높은 수치입니다.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우리 주변에서 너무나 흔하게 벌어지고 있는 일이라는 뜻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불편한 진실을 마주하려 합니다. 평생을 자식 뒷바라지에 바쳤지만 결국 자식에게 다시 손을 내밀어야 했던 한 아버지의 가슴 아픈 사연, 그리고 그 이면에 숨겨진 우리 사회의 구조적인 이유를 파헤쳐 보려 합니다. 단순히 부모를 원망하는 것을 넘어 왜 이런 상황에 처하게 되었는지, 그리고 우리 세대는 어떻게 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낼 수 있을지, 그 구체적인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먼저 한 일간지에 소개되었던 39세 김지연 씨의 상담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문제가 얼마나 깊고 고통스러울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지연 씨의 아버지는 젊은 시절부터 사업 실패와 도박 빚을 반복했고, 어머니는 이를 해결하지 못한 채 대학생이 된 딸에게 손을 벌리기 시작했습니다. 지연아, 엄마 친구분 급한 일이라는데 50만 원만. 이런 식의 부탁은 지연 씨가 결혼한 후에도 끝나지 않았습니다. 결국 남편 몰래 비상금을 내어주고, 심지어는 남편에게 거짓말까지 하며 돈을 빌려야 하는 상황으로 악화되었습니다. 더 답답한 것은 경제적으로 더 여유가 있는 남동생에게는 일절 부담을 주지 않고 오직 편하고 만만한 딸인 지연 씨에게만 끝없이 의존한다는 점이었습니다. 상담을 진행한 오은영 박사는 이를 두고 아버지의 도박 중독이라는 병적인 문제와 딸을 감정의 쓰레기통이자 해결사로 여기는 어머니의 왜곡된 의존 심리가 결합된 최악의 사례라고 분석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노후 준비 부족을 넘어 부모 개인의 문제가 어떻게 자녀의 삶 전체를 서서히 파괴할 수 있는지 보여주는 비극적인 모습입니다. 하지만 모든 이야기가 이렇듯 일방적인 것만은 아닙니다. 지금부터 들려드릴 68세 박상철 씨의 이야기는 아마 더 많은 분들이 가슴을 아프게 할지 모릅니다. 박상철 씨는 평생을 한 직장에서 성실하게 일하며 가족을 위해 헌신했습니다. 그의 유일한 자랑은 번듯하게 자라준 2 자녀였습니다. 문제는 은퇴 후였습니다. 수십 년간 부은 퇴직금은 이미 2 자녀의 대학 등록금과 몇 해 전 아들 결혼 당시 아파트 전세금에 보태주느라 거의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그의 손에 남은 것은 현재 살고 있는 5억 원짜리 아파트 한 채와 손때 묻은 낡은 자동차뿐이었습니다. 매달 나오는 국민연금은 85만 원 남짓? 2 부부가 살기에는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한 금융연구소의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가구가 노후 준비를 제대로 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로 자녀의 교육이나 결혼 등 예정된 지출 부담, 이 무려 37.5%를 차지했습니다. 박상철 씨가 바로 그 전형적인 사례였던 셈입니다. 최근 아내가 갑자기 쓰러져 수술을 받게 되면서 급하게 목돈이 필요해졌습니다. 평생 자식에게 아쉬운 소리 안 하고 사는 게 마지막 자존심이었지만 며칠 밤낮을 고민한 끝에 결국 떨리는 손으로 아들에게 전화를 걸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식을 위해 모든 것을 바친 결과가 다시 자식에게 의존해야 하는 현실이라는 것에 그는 깊은 자괴감을 느껴야 했습니다. 박상철 씨의 이야기는 개인의 실패가 아니라 우리 사회, 부모 세대 전체가 겪고 있는 구조적인 딜레마를 보여줍니다. 내 노후는 포기해도 자식 교육과 결혼은 끝까지 책임져야 한다. 는 그 믿음이 수십 년간 우리 사회의 미덕처럼 여겨져 왔습니다. 그 결과 자산 대부분이 당장 현금화하기 어려운 부동산에 묶여 있고, 실제 노후에 쓸 수 있는 금융 자산은 턱없이 부족한 부동산 거지 상황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결국 부모는 자녀의 미래를 위해
자신의 노후를 저당 잡혔고 이제 그 자녀가 성인이 되어 준비 안 된 부모의 노후를 책임져야 하는 악순환의 고리가 만들어졌습니다. 이는 누구 하나만을 탓하기 힘든 우리 사회의 가슴 아픈 자화상입니다. 더 큰 문제는 사회적 인식이 너무나도 빠르게 변했다는 점입니다. 통계청 사회조사에 따르면 가족이 부모를 부양해야 한다 는 의견은 2000년대 초만 해도 70%가 넘었지만 이제는 20% 수준으로 급감했습니다. 부모 세대 역시 머리로는 알고 있습니다. 이제 자식에게 기대면 안 된다 는 것을요. 하지만 현실은 냉혹합니다. 2023년 기준 국민연금 평균 수령액은 월 62만원 정도로 이것만으로는 최저생활도 어렵습니다. 제대로 된 노인 일자리를 구하는 것은 하늘의 별 따기입니다. 결국 자식에게 의지하면 안 된다 는 사회적 압박과 자식 외에는 기댈 곳이 없다 는 현실 사이에서 고립된 채 마지막 선택지로 자식에게 손을 내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는 부모님들이 자식에게 손을 벌리게 되는 가슴 아픈 이유들을 살펴봤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좌절하고 있을 수만은 없습니다. 지금부터가 진짜 중요합니다. 이 비극적인 고리를 우리 세대에서 끊어내고 우리 자녀들에게는 다른 미래를 물려주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할까요? 이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고 우리 자녀 세대에게 훨씬 더 무거운 짐으로 다가올 것입니다. 통계청이 장래인구 추계는 50년 뒤인 2072년 우리나라의 생산 연령 인구 1명이 무려 1.2명의 비생산 인구를 부양해야 할 것이라고 예측합니다. 이는 OECD 국가 중 압도적인 1위 수준입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지금 50대, 60대인 우리가 노후 준비를 제대로 하지 못한다면 우리의 자녀들은 자신의 아이는 물론 부모까지 온전히 부양해야 하는 상상 이상의 압박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자녀에게 손 벌리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단순히 현재의 고통을 줄이는 것을 넘어 내 자녀의 미래를 지키기 위한 우리 세대의 마지막 책임이자 의무입니다. 그렇다면 무엇부터 해야 할까요? 첫째, 나이, 진짜 노후 현금을 냉정하게 계산해야 합니다. 가장 먼저 할 일은 막연한 기대를 버리고 나의 노후 현금 흐름을 숫자로 확인하는 것입니다.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 접속해 예상 수령액을 확인하고 가입한 개인연금, 퇴직연금, IRP 등을 모두 더해 월 총수입을 파악해야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내면 안 됩니다. 은퇴 후 지역가입자로 전환될 경우의 건강보험료라는 복병을 반드시 계산에 넣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월 200만 원의 연금소득과 시가 5억 원 정도의 주택 한 채가 있다면 2024년 기준으로 월 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를 합쳐 20만 원이 훌쩍 넘는 금액이 나올 수 있습니다. 이처럼 예상치 못한 지출까지 모두 고려한 실수령액 기준으로 나의 최소 생활비가 충족되는지 반드시 점검해야 합니다. 만약 부족하다면 지금 당장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둘째, 깔고 앉은 집을 매달 나오는 월급으로 바꿔야 합니다. 박상철 씨처럼 유일한 자산이 부동산에만 묶여 있다면 주택연금을 가장 현실적인 대안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이는 내 집에 평생 거주하면서 집을 담보로 매달 안정적인 생활비를 받는 국가가 보증하는 제도입니다. 많은 분들이 망설입니다. 자식에게 물려줘야지 혹시 나중에 집값이 크게 오르면 손해 아닌가? 하지만 냉정하게 생각해 봐야 합니다. 당장 나의 노후가 불안정해 자식에게 매달 손을 벌리는 것과 내 집에서 안정적인 연금을 받으며 자식에게 정신적, 경제적 부담을 주지 않는 것. 과연 어느 쪽이 진정으로 자녀를 위한 길일까요? 주택연금은 자녀에게 경제적 부담 대신 심리적 안정감을 물려주는 가장 현명하고 따뜻한 상속이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 셋째, 자녀 지원의 마지노선을 명확히 선언해야 합니다.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과 나의 노후를 지키는 것은 이제 별개의 문제입니다. 이제는 자녀에게 명확히 선언해야 합니다. 아들아, 딸아, 너희가 결혼하고 가정을 꾸릴 때까지는
아빠 엄마가 최선을 다해 도와주겠다. 하지만 그 이후 우리의 노후는 우리 스스로 책임지겠다. 이 선언은 자녀에게 부담을 주지 않겠다는 약속이자 동시에 나 자신에게 더 이상 노후 준비를 미루지 않겠다는 엄중한 다짐이 됩니다. 때로는 이러한 단호함이 부모와 자식 모두의 미래를 지키는 가장 현명한 길이 될 수 있습니다. 이는 결코 이기적인 것이 아닙니다. 앞서 본 끔찍한 부양 부담의 미래를 내 자녀에게 물려주지 않기 위한 우리 세대의 책임감 있는 사랑의 표현입니다. 자식에게 손 벌리는 부모의 모습 뒤에는 자식을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하느라 정작 자신을 돌보지 못했던 우리 시대의 슬픈 초상이 있습니다. 그 마음을 너무나도 잘 알기에 우리는 더 가슴이 아픕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는 이 악순환을 끊어야 합니다. 과거의 부모님들처럼 모든 것을 내어주는 것이 미덕이 아니라 나의 노후를 스스로 책임져 자녀의 삶을 자유롭게 해주는 것이 이 시대의 진짜 사랑입니다. 오늘부터라도 나의 노후 계획을 진지하게 들여다보고 준비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자녀에게 물려줄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유산, 바로 독립된 부모가 되는 첫걸음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주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비슷한 고민을 하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댓글로 여러분의 소중한 생각을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서로에게 큰 위로와 용기가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